자, 과학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 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02페이지예요. 102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라고 돼 있어요. 확산 현상이라고 돼 있는데, 확산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 친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입자들이 운동을 해서, 자,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해요.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현상이 바로 확산과 증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입자들이 움직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산이라든가 증발이라는 이 자연현상, 이 과학현상으로 확산, 증발로 인하여서 입자가 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향수를 뿌렸어. 향수 냄새가 확 나. 누가 방구를 꼈어. 방구 냄새가 확 나. 자, 가방을 열었는데 김치 냄새가 확 나. 뭐 이런 거 있죠. 증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맞아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커에 물이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한 며칠이 지났어. 그때는 물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자, 이 물이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물이 이만큼 됐다라는 건 요만큼의 액체가 하늘로 기체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증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산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볼게요. 확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자, 입자가 스스로 뭐 했다? 운동했다. 자, 액체에서의 확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 입자야. 우리 친구 잉크 아세요? 혹시 액체로 된 거예요. 근데 물에다가 잉크 입자를 똑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퍼져요. 약간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전체로 퍼집니다. 색깔이 변했어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잉크색으로 변합니다. 잉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물속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는 향수를 뿌리면 방 안 전체에 향수 냄새가 퍼지죠. 여기 보시면 향수 입자가 막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향수 입자 스스로 운동하여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스스로 운동하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이거 기체잖아요. 기체는 좀 더 확산 범위가 넓어요. 이건 액체잖아요. 그래서 기체에서의 확산과 액체에서의 확산이 중요한 건데, 액체에서의 확산보다 기체에서의 확산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확산 현상 볼까요? 전기 모기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아요. 우리 집에 모기향 피워놓은 적 있어요? 전기 모기향? 그러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냄새라기보다 전기 모기향을 피워서 어떤 정기적으로, 그쵸? 향을 피워가지고 모기를 쫓는 거죠. 예. 냄새가 나서. 그쵸? 기체예요. 자, 그 다음 마약 탐지견이 냄새로 마약을 찾죠. 냄새로 마약을 찾는다라는 건 냄새가 났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냄새라는 것도 마찬가지 기체죠. 방 안에 방향제를 놓아두면 좋은 향기가 나죠. 그쵸? 이 향기도 사실은 액체가 아니잖아요. 기체로 확산이. 냉면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국물 전체에 신맛이 난다. 이건 액체. 그쵸? 빵 가게나 꽃 가게 앞을 지나면 가게 밖에서 빵 냄새가 나는 거. 이거 기체. 빵 냄새나 꽃향기가 난다. 기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볼게요.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현상이 아닌 거.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버터가 녹아요. 이건 열에 의해서 녹는 현상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난로 주변이 따뜻해요. 복사에 의한 현상이죠. 자,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중요하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요. 무거우면 잘 안 일어나겠죠. 물질 상태는 기체가 최고 커요.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진공 속이 더 확산이 잘 일어난다. 그 다음 기체, 액체입니다. 네. 기억하시고,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는 입자의 운동, 입자뿐만 아니라 물 입자도 스스로 운동을 합니다.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여기에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는요, 잉크 입자뿐만 아니라 물도 스스로 운동한다. 주유소에서 라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까닭. 바닥에 떨어진 기름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증발합니다.
자, 기름 입자는 액체처럼 보이죠. 근데 얘가 기체로 바꿔요. 그래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던 기체랑 접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기체 상태의 기름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여 공기 중으로 확산되고 공기 중에 기름 입자가 있기 때문에 라이터를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매우 높겠죠. 예. 그래서 계속 지금 확산에 의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움직여서 확산이라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증발이라고 돼 있어요. 증발이라는 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어디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발생 장소는 액체 표면이에요. 액체 표면. 그다음 발생 온도는 모든 온도. 증발이 모든 온도에서 증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증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끓음이라고 하는 건 액체 전체, 표면과 내부,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 이상의 끓음이 있다.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어딜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바람이 잘 불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라는 표현입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는 이 표면적의 단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뭐예요? 이거 정육면체인 거 아시죠? 이 정육면체의 표면은 몇 개가 됩니까? 이렇게 있죠. 그래서 6개의 면이죠. 그쵸? 맞아요? 하지만 그냥 이런 이 6개의 면이 아니라 이게 뿔이라고 해볼게요. 뿔. 이거 뿔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6개 육면체가 있는 이런 뭐예요? 육면체가 여러 개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그럼 육면체가 4개인 표면적 면과 육면체가 하나인 커다란 육면체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얘는 이제 표면적이 커요. 그쵸? 하지만 하나예요. 6개. 그럼 여기는 표면적이 몇 개예요? 하나, 여기 6개, 여기 6개, 여기 6개, 여기 6개죠. 그러면 여기가 더 표면적이 큰 거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는 덩어리가 큰 거 하나지만 얘는 덩어리가 작은 거에 면에 6면이 6개가 더 있잖아요. 그쵸? 이게 표면적이 넓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어떻다? 네, 증발이 잘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증발 현상 보도록 할게요. 증발이라고 한다라는 건 우리 친구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아세톤 입자가 있어요. 아세톤 입자가 지금 액체입니다. 맞아요? 얘가 가만히 있어도 놔둬도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쵸?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이거니까. 갑자기 온도가 높아졌어. 갑자기 습도가 낮아졌어. 바람이 많이 불었어. 표면적이 넓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세톤의 증발을 볼게요. 아세톤을 떨어뜨린 거름 종이가 점점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아세톤을 떨어뜨렸던 기름 종이가 점점 가벼워졌다는 건 여기 있던 액체가 뭐예요? 기체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액체 아세톤이 기체로 되면서 아세톤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이죠.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증발 현상. 젖은 빨래가 마른다. 그럼 젖은 빨래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액체가 있었겠죠. 그것이 기체로 날아가요. 그래서 빳빳한 다시 뭐예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된 거예요. 물걸레로 닦아둔 교실 바닥이 말라요. 물걸레로 닦아둔 교실 바닥은 약간 축축하겠죠. 예, 기체예요. 근데 그게 말랐다. 그러면 다시 그냥 뽀송하게 바뀌었으니까 액체가 뭐로 된 거예요? 기체로 날아가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잠시 후 사라져요. 액체가 사라졌다는 건 기체화됐다는 거죠. 오징어나 고추 등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말린다라는 건 뭐냐면 고추가 갖고 있는 액체를 기체로 날려보내서 오래 보관한다는 얘기죠. 잠자리에 머리맡에 자릿기를 놓으면, 자릿기라는 건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에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을 얘기해요.
물을 넣으면 밤새 물이 증발해서 방 안의 습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자, 104페이지. 104페이지 입자의 운동 보이십니까? 좋아요. 페트리 접시예요, 얘가. 근데 물을 반 정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페트리 접시에 잉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잉크의 모습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변했죠. 물 전체가 잉크색으로 변합니다. 잉크를 떨어뜨린 지점을 중심으로 잉크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을 잉크의 확산이라고 하고요. 향수의 확산은 얘가 지금 향수를 뿌렸나 봐요. 눈을 감으라고 했대요. 자, 여기죠. 예. 그쵸? 향수예요. 여기 향수. 그러면 사방으로 퍼진다는 거죠. 학습 구성원들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고 향수병을 가진 사람은 교실 한 지점에서 향수를 뿌리고 눈을 감은 사람들은 향수 냄새를 맡는 즉시 손을 들었대요. 예. 그랬더니 향수를 뿌린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차례대로 손을 들었는데 향수를 뿌린 지점을 중심으로 향수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향수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쵸? 알 수 있습니다. 아세톤의 증발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저울 위에 거름 종이를 올린 페트리 접시를 놓고 0점을 맞췄더니 3g이 있어요. 그쵸? 아세톤을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 질량했더니 3g이에요. 아세톤이 점점 마르면서 전자저울 숫자가 작아지 다시 0이 된다는 건 액체가 기체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위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는 까닭은 액체에서 떨어져 나와 기체로 변한 아세톤 입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할게요. 아세톤은 액체예요. 아세톤 냄새가 난다는 건 액체에서 떨어져 나와 기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세톤 입자가 공기 중으로 뭐 했다?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친구들 이걸 스탑하시고요. 스탑하시고 페이지를 지금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 104페이지 잘 보세요. 104페이지 푸시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푸시고요. 105페이지 푸시고 106, 107 106, 107, 108, 109 109까지 한번 104, 105부터 109까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인강을 다 들었으면 다 이해가 됐으면 스탑하고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아셨죠? 문제 다 풀고 다시 몇 페이지로 넘어간다? 네,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예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물질은 고체와 액체와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물체에 있어서의 고체라고 한다는 건 바로 얼음을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모양이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하다. 액체는요. 액체가 물로 변하죠. 모양이 변하죠. 부피 일정합니다. 네. 모양이 일정하지만 얘는 모양이 변했어요. 그쵸? 액체로요. 지금 요 두 가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얘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액체는 모양이 변했어요. 모양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부피가 일정해요. 그리고 모양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정하다. 또 액체는 부피가 일정해요. 근데 기체는 부피가 변해요. 예. 자, 우리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선 성질 먼저 볼게요. 고체 한번 보겠습니다. 고체는 어때요? 그러니까 얼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단하죠. 압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는 건 이게 더 이렇게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고 눌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음, 플라스틱, 나무, 돌, 철, 소금은 더 작아지거나 눌러지지 않죠. 자, 액체 볼까요?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압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는 건 물 같은 경우도 이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지 않나요. 이게 더 눌러진다고 꾹꾹꾹 누른다고 눌러지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기체, 흐르는 성질이 있다. 압축된다 라고 돼 있어요. 수증기,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는 압축될 수 있어요. 압축된다. 그래서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고체는 매우 강하고요. 액체는 고체보다 약하고 기체는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고체가 가장 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특징이 다른 까닭이 있어요.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 사이의 상대적 거리, 입자 배열의 불규칙한 정도, 입자의 운동성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가로물질 옆에 볼까요? 가로물질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흘러내려요. 가로물질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흘러내림으로 액체의 성질을 진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로물질은 알갱이 하나하나의 모양이 변하지 않으므로 고체래요. 이 가로물질을 하나하나 보면 그 하나하나의 모양이 변하지 않으므로 고체라고 합니다. 모양이 다른 그릇에 담겼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흘러내리는 액체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어요. 가루는요. 하지만 가로물질은 보자면 하나하나의 모양이 변하지 않으므로 고체다. 자,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의 배열 보겠습니다. 입자 모양. 눈으로 볼 수 없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고,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모형과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체 한번 보세요. 이게 입자와 입자 사이가 굉장히 가깝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입자의 운동성이요. 매우 둔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징징징징징징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사방으로 움직여요. 하지만 이동성이 없어요. 막 이동하거나 이러지 않고 운동하지 않아요. 둔해요. 입자 배열은 규칙적입니다. 그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가 매우 가까워요. 액체는 얘네들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비교적 활발하게 운동하고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합니다. 배열이요. 또 입자 사이의 거리는 비교적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고 비교적 가깝다. 기체 보실까요? 네, 제일 많이 입자와 입자 사이가 멀죠. 입자 배열은 막 일로 갔다 저리 갔다 매우 불규칙하고요. 매우 활발하게 입자의 운동성은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기체 상태일 때 입자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가득 채운대요. 또한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쉽게 변하고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쉽게 변한다. 이게 기체 물질의 특징이에요. 기체 물질의 모양과 부피가 쉽게 변하는 까닭이라는 거. 기체는 사실 입자와 입자 사이가 매우 멀잖아요. 그리고 매우 뭐예요? 불규칙해요. 예. 거리가 가장 그리고 멀어요. 입자 사이. 그렇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쉽게 변하고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쉽게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보겠습니다. 물질이 한 가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태 변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고액기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친구도 고체, 액체, 기체예요. 그쵸? 고체, 액체, 기체예요. 여기 고체가 있네요. 그쵸? 얼음이에요. 그쵸? 액체예요. 물이에요. 기체예요. 그렇죠? 이거는 수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체는 응고되어 있는 거잖아요. 응고되어 있는 거를 물로 간다라는 건 융해라 그래요. 융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액체가 기체되는 건 기화라 그래요. 기체화되는 거니까. 또 하나, 기체가 다시 고체되는 거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 지금 뭐죠? 기체가 고체되는 거잖아요. 맞죠? 기체가 고체되는 거예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똑같아 승화입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요. 다시 고체가 기체가 된다라는 거 뭘까요? 얼음인데 기체가 된다라는 건 혹시 우리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시키면 드라이 아이스라고 본 적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가 분명히 고체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막 연기가 막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고체가 작아진다고요.
그걸 승화라고 합니다.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체가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액체가 됐어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액화시킨 겁니다. 액화. 액체가 고체된 건 응고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좀 중요한데요. 잠깐만요. 지우개를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시험을 한번 볼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고체부터 해볼게요. 얼음이죠. 물이죠. 수증기예요. 얼음이요. 우리 친구들 액체가 되려면 열을 가해야 될까요? 열을 가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체는 얼음이고요. 액체는 물이에요. 얘는 0도 이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액체잖아요. 그럼 20도 온도는 돼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0에서 20도가 됐다라는 건 열을 가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액체화된 거잖아요. 융해됐다고 하거든요. 이거예요. 바로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라는 건 열을 가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0도에서 열을 가해야 20도가 될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액체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융해라고 해요. 그럼 20도에서 기체가 됐어요. 기체는 뭐예요? 120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이 더 많아졌죠. 그쵸? 기화. 기화도 마찬가지예요. 기화라는 건 액체에서 기체화 되는 거예요. 열을 더 많이 얻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얻어서 기체가 됐어요. 그럼 기체에서 다시 고체가 되는 거예요. 120도에서 20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열을 뺏겨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승화인데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그럼 열을 120도에서 고체인 마이너스 20도로 되려면 100도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냉각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에너지를 뺄 때란 얘기예요. 에너지가 빠질 때. 에너지가 여기 기체는 120도 정도는 돼야 물이 끓잖아요. 근데 고체는 0도 이하부터 울잖아요. 얼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면 120도가 높아요. 우리 친구도 120도가 높아요. 마이너스 20이 높아요. 120도가 높죠. 높은 곳에서 낮은 거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냉각인 거죠. 네. 그래서 기체가 고체될 때 승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면 고체가 기체가 된다는 건 마이너스 20도에서 120도로 간다는 건 열을 얻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죠. 고체에서 기체. 그쵸? 그리고 기체에서 다시 액체가 됐다는 건 120도에서 20도가 됐다는 거 냉각. 그쵸? 그거는 뭐예요? 기체에서 액체 승화. 기체에서 액체, 기체에서 액체 액화. 그쵸? 그리고 액체에서 다시 고체. 그쵸? 응고된 거예요. 딱딱하게. 액체에서 응고. 액체에서 고체 응고. 그쵸? 응고도 마찬가지로 20도에서 마이너스 20으로 빠져야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에너지가 더 냉각이 된 거죠.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의 성질 변화는 변하지 않아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수도 변하지 않아요. 자, 성질이 변해.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상태가 변해. 잘 봐봐. 물이 뭐가 됐어, 얘들아? 잘 봐. 지금 중요한 거야. 자, 물이 뭐가 되는지 보세요. 기체가 됐어요. 자, 기체가 다시 고체가 됐어요. 물론 이렇게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만. 그럼 물이라는 입자가 기체가 되면 혹시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물은 H2O예요. 물도 이거 기체도 H2O예요. 고체도 H2O예요. 얘네들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상태가 변할 뿐이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와 종류의 수는 뭐하지 않다. 변하지 않다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아이스크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선생님이 잠깐만 요거 끄고 다시 들어올게요.